한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74세 연세에 혼자 사시는 분이셨죠. 옛날엔 큰 집 살림을 도맡아 했던 분이었고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아주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돈보다 사람이 더 아까워요. 그런데도 자꾸 사람을 잃게 돼요. 생활비를 제가 잘못 쓴 건가 싶어요.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썼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노후의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 전체를 말해주는 거울 같은 것이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아껴 쓰는 편이다. 이만하면 남들보단 괜찮게 산다. 자식도 잘 됐고 연금도 있다. 하지만 정작 통장을 열어보면 달마다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항목이 많고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작정 아끼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집에만 있으면 몸은 굳고 마음도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린다며 여기저기 돈을 흘리다 보면 금세 통장은 바닥나 있고 그 돈을 빌미로 다가온 사람들 때문에 상처만 남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생활비를 쓰는데도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 그리고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원칙. 그게 없다면 돈은 있어도 마음은 텅 비어버릴 겁니다. 인간관계는 유지하고 싶고 몸도 마음도 챙기고 싶은데 돈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생활비를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써야 지혜로운지 그 길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나도 괜히 사람들 밥 한 번 사주고 내가 쓰지도 않을 물건 덜컥 사두고 그런 게 생활비 아닌가 하고 한숨 쉬고 계신다면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화 철학자 파울로 코엘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형성된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그 선택은 우리 삶을 만든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후 생활비 어디에 쓰면 후회하지 않을지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유지하려고 돈을 쓰면 마음까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70을 넘기고도 지인들과의 모임을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동창 모임, 교회 친구 모임, 운동 모임, 그 어느 자리도 빠지지 않기 위해 본인의 연금으로 식사를 사고 선물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고 혼자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그 많던 친구들 중 병문안 한 명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을 위해 썼는데 정작 내 옆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잃을까봐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으로 엮인 인연은 정말 필요할 때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계는 아무리 비싼 밥을 사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얼굴일 뿐입니다. 그분은 이후로 식사를 살 때도 꼭 본인이 먼저 요청하지 않고 상대가 나눌 의사가 있을 때만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기로 하셨고 그게 오히려 인간관계를 훨씬 편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비는 사람을 붙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 쓰는 비용은 오히려 마음의 가난을 불러옵니다. 고사성어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지 돈으로는 진심이 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 돈을 보고 다가오는지 내 마음을 보고 다가오는지 그건 반드시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괜한 선물을 보내거나 지인에게 밥을 사며 혼자 집에 돌아오는 길이 허전했다면 생활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값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관계를 위해 지출했다가 상처만 남았던 적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쓸데없는 정리정돈에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접어들면 집안을 깔끔히 정리하고 물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리를 하려다 오히려 돈을 더 쓰는 경우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엔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며 집안 가구를 새로 바꾸고 플라스틱 수납함을 수십 개 구입했습니다. 정리 관련 유튜브를 보고 비슷한 걸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래서 집은 보기엔 말끔해졌지만 생활비는 한두 달 만에 예정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고, 문제는 그 수납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리는 물건을 줄이는 일이지 새로운 물건을 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지저분한 현실을 가리기 위해 비싼 옷장을 사고 깊은 상처를 잊기 위해 새로운 인테리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건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지갑만 더 가벼워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끝내 고통을 만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비싼 정리함이 아니라 내 물건을 이해하고 내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생활비를 지혜롭게 쓴다는 건 필요 없는 걸 줄이고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잘 산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쇼핑에 빠지고 버리기도 전에 뭔가를 더 사놓는다면 그건 진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혼란을 포장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가볍게 하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내 손에 익숙한 컵, 낡았지만 편안한 의자, 그런 것들이 진짜 나를 위로해 줍니다. 혹시 지금 내가 산 이 물건들 정말 다 필요한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고 계신다면 오늘 방송을 계기로 생활비 쓰는 습관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만큼 당신에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가벼움에 돈을 써보세요. 세 번째 이유는 몸보다 체면을 챙기느라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상담 중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요. 나이 들었다고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단정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보다 체면을 먼저 챙기는 수준이라면 그건 생활비가 잘못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여든을 바라보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시장에 갈 때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머리를 꼼꼼히 손질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동네에 나 아는 사람 많아. 괜히 허름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그분은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나 간단한 반찬거리보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예쁘게 보이는 액세서리를 더 자주 사셨습니다. 몸은 점점 피곤해졌고 식사는 간소해졌지만 겉모습은 늘 반듯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오셨을 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제대로 드시는 끼니가 몇 번이에요? 그제서야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거의 한 끼요. 사실 반찬 살 돈보다 머리 손질값이 더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체면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 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쌓아온 자존심,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그것들이 노후에도 계속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노자 도덕경에는 겉을 꾸미는 사람은 속이 비어있음을 감추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면을 위한 소비는 언제나 나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길은 타인의 시선보다 내 몸과 마음을 우선으로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도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 입지도 않을 옷을 또 주문했거나 한 번 쓰고 말 화장품을 바구니에 담고 계셨다면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그 돈으로 좋은 식재료를 사서 몸을 덜 아프게 만들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한 권을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소비입니다. 노후의 체면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당신의 옷보다 당신의 말투와 눈빛에서 진가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를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 미안해서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해준 게 별로 없어서 이것만큼은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생활비를 자식에게 쓰십니다.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오히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흔 한 살의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젊었을 때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며 고생 끝에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지금은 연금을 받고 있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남겨두신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엄마, 이번 달 카드값 좀 도와줘. 다음 달엔 갚을게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통장에서 100만 원을 빼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 반복되자 딸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자꾸 그렇게 도와주면 오빠가 엄마를 지갑으로만 봐. 그 말을 듣고서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미안해서 그런 거야. 내가 어릴 때 못해줘서. 하지만 자식은 그 미안함을 당연한 지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매달 40만 원 이상을 자식에게 보내며 본인 병원비조차 미뤄가고 있었죠. 여러분, 미안함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자식도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는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노후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어에 효는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는 데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자식을 위해 생활비를 쓰는 것이 효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의 책임감을 흐리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부모는 노후를 지키는 부모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돈보다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줄 수 있어서 주는 거야 하고 생각하셨다면 한 번 더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주는 돈이 정말 자식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걸까요? 돈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한 번 틀어진 방향은 쉽게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노후의 생활비는 내가 나를 위하는 데 써야 자식도 부담을 덜 느끼고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노후부터 지키세요. 그게 결국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을 돈으로 달래려 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하루에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아집니다. 문득 고요해진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들릴 때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렇게 혼자인가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오죠. 그런 날엔 어느새 핸드폰을 들어 홈쇼핑을 틀어보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불필요한 간식을 사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 낯선 이에게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도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울 때면 단골 택배기사님에게 배송 수고했어요. 조심히 다녀가세요 하고 과자를 건네시곤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그냥 사람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그래도 뭔가 줘야 인사도 받아요. 그 말이 어찌나 슬프던지요. 생활비는 삶의 기본을 지탱하는 수단이지 사람의 온기를 사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무언가를 사고 누군가에게 건네며 마음을 쓰곤 합니다. 그 마음을 절대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그 외로움은 누구보다 노년에 깊고 짙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매번 소비로 달래다 보면 생활비는 바닥나고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지혜롭게 이겨내려면 생활비의 일부를 건강한 취미나 관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강좌나 주민센터 수업, 작은 산책 모임, 아파트 내의 음악 동호회처럼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돈도 적게 들고 마음도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공자는 홀로 있어도 고요한 자가 참으로 자신을 아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여유는 돈을 써서 누군가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혼자여도 단단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게 다 외로워서 그런 거야? 하고 핑계처럼 물건을 사고 계셨다면 오늘을 계기로 생활비를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써보세요. 그 기준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외로움 속에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를 돌아보면 노후 생활비는 단순히 무엇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기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쓰는 돈은 오히려 관계를 가볍게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로, 정리라는 이름으로 쏟는 지출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체면을 위해 드는 비용은 진짜 나를 돌보는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란 감정이 오히려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다섯 번째로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하는 지출이 생활비를 감정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중심으로 생활비를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몸을 지키는 데 쓰는가? 영양 있는 식사, 필요한 진료,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작은 배려. 둘째, 내 마음을 채우는 데 쓰는가? 책 한 권, 좋아하는 음악 한 장, 손으로 직접 만드는 작은 물건들. 셋째, 내 삶을 지혜롭게 이끄는 데 쓰는가? 쓸데없는 체면과 비교, 관계를 위한 과소비, 미안함이라는 허상을 줄이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일에 돈을 쓰는 삶.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린다. 당신은 이제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쓰는데도 당당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들으시며 나도 그랬어, 이건 꼭 내 이야기 같네 생각 드셨다면 댓글로 마음 나눠주시고,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내일을 바꾸는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고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리는 작은 손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진짜 나를 아끼는 소비란 어떤 것인지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지갑 안엔 지혜가 담기길 바랍니다.